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사상 처음 3일 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요,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들이 높습니다. 하루빨리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배출원이 도대체 어디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중일 공동연구도 있었지만 결과 공개를 놓고 서로 팽팽한 심겨루기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 6월쯤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동정인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기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상황 심각성을 어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 한 3년 정도마다 이제 그 미세먼지가 이제 겨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약간 이제 그 기대를 했는데 올해 겨울도 다름없이 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아주 추울 때만 반짝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작년도 보면은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한 4월 이렇게 아주 봄철까지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고농도 현상, 오염 농도가 높을 때는 아주 또 오염이 치솟는 이런 이제 약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중국을 다 포함하는 지역 동북아가 대기 공동체, 호흡 공동체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내놓는 미세먼지의 도대체 그 주 원인이 어느 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라는 보고서가 제대로 지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답답한 그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1차적인 연구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중일 공동연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이미 이제 한 두세 차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한 이런 결과 보고서가 이제 공개를 작년 하반기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약간 이제 중국 측에서 최근에 자기네들이 개선한 이런 효과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 이런 발표를 좀 미루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동북아시아 요 지역이 보면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공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 영향권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대기 영향권이면 이제 분명하거든요. 네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공기를 마시고 산다. 그래서 이제 호흡 공동체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연 3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이 주의 발령은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국내의 영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이거 보통 평상시하고 이렇게 아주 고농도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평상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오염원이 좀 중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고농도 원인이 되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이 이제 옮겨와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번 고농도 현상은 이제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항공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거가 이제를 뒷받침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난해 생태환경부, 중국의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다.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측정 자체를 이제 우리가 지표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영향을 주는 이제 그 인근의 오염원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또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중국 같은 외부 요인이 한 30 내지 50% 정도라고 보는데 네네.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층 기류에 의해서 장거리 이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제 넘어와서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중국에서 오는 기류가 네네. 이제 서풍 기류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도 북부가 있고 뭐 중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영향 정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진진지라고 하는 이제 북경, 뭐 천진, 하북성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같은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영향이 크고요. 네네. 대체로 이제 고농도시는 한 60 내지 80% 정도가 이제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영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해 상공에서 측정한 그 대기질 뭐 이런 관련해서 아직까지 뭐 반복돼서 축적된 자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염원이 없는데도 오염 물질의 농도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 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공 측정하는 거를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미국 나사에서 항공기가 와서 네네. 상공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측정한 것도 보면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오염물질 이동하는 거하고 네네. 상공에서 오염물질 이동하는 거하고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 예.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문제들은 이제 잘 가라지 않고 이제 기류에 따라서 상공 기류를 타고 이제 상당히 먼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이 이제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요번에 기상청이 도입한 항공기는 이제 아주 이제 초보적인 이제 초기 단계의 이제 측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 데이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아주 좀 다양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추가 항공기도 도입을 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측정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기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그런 것도 좀 더 명백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언급하신 게 다목적 기상 항공기를 통한 측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럼 다양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을 통해 가지고선 중국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도 꽤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결정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네네. 이제 너무 이제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국제 문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약간은 이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촉구를 하되 전문가가 그룹은 나름대로 어떤 연구 결과를 갖고 치열하게 한번 논쟁을 좀 해야 되고요. 네네. 또 이게 시민단체나 어떤 시민그룹, 또 언론 같은 데서도 이런 여론 환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런 이제 논의 과정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약간은 의무화된 어떤 이행 체계를 가지려면은 국제 협약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엔 같은 국제 기구들도 좀 참여시키고 또 이게 정부나 또 전문가 또 어떤 민간 단체가 좀 약간 결합이 된 이런 이제 약간의 컨벤션 형태의 어떤 국제 협약, 네네. 기후 변화 협약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이제 공통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이 지역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네네. 조금 이제 각 나라에서 도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런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개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정치권에서 신하늘 3사
그 원전 건설 재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그 탈원전 그 논쟁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논란 얘기 나올 때마다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이런 이제 에너지원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다뤄야 되겠는데. 네네. 근데 한 가지 에너지원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를 해서 가야 되겠는데, 당장 에너지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네. 하지만 각 에너지원이 또 다른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에너지원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각 에너지원 우리가 같이 써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흑백 논리로 가다가 이게 결국은 방법이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